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말이건 글이건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으면 그걸 이제 듣거나 읽는 사람이 되게 답답하고 피곤한 걸 느끼죠. 예, 그래서 이제 점점 뭔가 내 생각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스킬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카데믹한 이유로 영어 에세이를 쓰시는 분들도 정말 명심하셔야 될 얘기입니다. 자, If you wanna see me again,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장황하다는 건 뭐냐? 문장이 길다고 무조건 장황한 건 아니에요. 어떤 문장이 장황하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 2명이 있는데 A 학생은 똑같은 내용을 3줄에 걸쳐서 적어놨어요. 근데 B 학생은 1줄 반 정도의 분량으로 같은 생각을 적었다면 A 학생은 장황하게 문장을 늘어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조금 와닿기 힘들 수 있으니까 한번 문장을 보시죠. 네, 이 문장은 제 학생 중에 한 분이 집회 만드는 과정에 관한 설명을 하는 에세이를 썼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집회를 만드는 재료, 특히 이제 색소에 관한 설명을 하는 문장인데요. 이 두 문장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dry color pigments are color pigments in the form of a fine insoluble powder. These pigments allow paper money to have properties such as resistance to heat and other chemicals. 이렇게 이제 문장이 꽤나 길게 나왔습니다. 해석은 위에도 있지만 간단히 해보자면, 자, 드라이 색소는 색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형태의 색소냐면 아주 미세하고 물에 녹지 않는 파우더 형태의 색소인가 봐요. 자, 저는 일단은 이 군더더기 얘를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없이, 이 단어 없이 그냥 드라이 색소는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다 라고 해도 되죠. 이 단어를 굳이 중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제거했으면 좋겠고, 그 뒷문장도 이어가 볼게요. 이 색소는 허용합니다. 집회가 갖게끔 해준대요. 뭘 갖게끔 하냐면 특징을 갖게끔 해줘요. 근데 그 특징이 예를 들면 어떤 특징이냐? 뭐 열이나 다른 화학 약품에 대한 저항력과 같은 특징을 갖게 해준답니다. 여기서도 과감히 지웠으면 좋을 만한 단어가 요 3단어죠. 예, 이거 없이 그냥 이 색소는 집회로 하여금 이러한 그죠? 뭐 열이나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해줍니다. 해도 크게 뭐 의미가 손실되는 건 없어요. 자, 얘도 지울게요. other chemicals. other는 앞에 이미 어떤 부류의 화학물질을 언급을 하고 그거 말고 다른 화학물질이라는 문맥에서는 쓰이지만 지금 그런 문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other 역시 불필요한 단어였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군더더기를 제거만 한다 하더라도 문장이 이렇게 눈에 띄게 간결해지죠. 그렇다고 의미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고 이제 제가 학생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두 번째 문장의 these pigments가 결국은 앞문장에 있던 dry 색소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죠? 예, 그러면 첫 번째 문장도 두 번째 문장도 지금 dry color pigments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굳이 두 문장으로 쪼개 적지 말고 한 문장으로 좀 연결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랬더니 학생이 곰방 어떤 문장을 만들었게요?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렇게. 자, dry color pigments in the form of a fine insoluble powder and allow. 예, 등위 접속사 and를 활용해서 그 뒤에 이제 어차피 주어는 똑같이 dry color pigments니까 동사를 살짝 땡겨왔죠. 주어 없애고 동사를 연결했죠. 그래서 제가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등위 접속사만 좋아하니? 다른 문장 구조도 활용할 수 있잖아. 한번 생각 좀 해봐. 그리고 생각한 시간을 조금 줬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학생이 또 어떤 문장 구조를 가져왔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금방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잠깐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어떻게 또 문장 구조를 다르게 할 수 있을지 생각 좀 해보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정말 실제로 학생이 생각할 시간 조금 줬더니 이렇게 또 다른 문장 구조, 어떻게 달라졌냐면 앞문장은 그대로 두고 뒤에 내용을 콤마 ing 이 분사 구문으로 바꿔서 넣네요. 그죠? 해석은 바로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의 변화를 또 꾀봤죠. and를 매번 쓰는 게 내가 생각해도 지겨우면 자꾸만 좀 다르게 써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학생에게 하나 주문을 또 했어요. 자, 이것도 좋아. 그런데 선생님은 요 내용을 한번 관계사절에 넣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그거야 뭐 어렵지 않죠? 학생이 이렇게 또 문장을 만들어 왔어요. 한번 볼게요. Dry color pigments, which are 위에 있던 내용, 그죠? 원래 앞에 있던 내용을 관계사절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which절이 앞에 나온 dry color pigment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쭉 하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해준다라는 내용이 이어졌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하고 지금 이 경우에 어떤 문장 구조가 더 좋은지를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장부터 보죠.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주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인 클로즈라고 하죠. 그죠? 주절. 그러니까 문장의 주인이 되는 절 있잖아요. 문장의 주인이 되는 절. 이거를 제가 학생한테 한번 밑줄을 그어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줬습니다. 네, 맞죠? 지금 이 두 번째 문장 패턴에서는 Dry color pigments are in the form of a fine insoluble powder. 얘가 주절이에요. 사실 이 뒤에 문장은 없어도 여기 앞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죠. 이거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분사 구문으로 우리가 이제 그 종속됐다고 하죠. subordinate, 그죠? subordinate. 자, 또 해볼게요. 뭐 지금 요 allowing 이 이하 부분은 사실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절이라고는 못하겠고요. 그냥 phrase라고 할까요? 이제 그 종속된 구, 그죠? 근데 이제 요거의 개념보다 이거죠. 자, 주인이냐 아니면 종속이 되었느냐 요 얘기를 놓고 보자면 여러분 주인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종속된 형태의 어떤 구나 절을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주인이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요 두 번째 문장은 지금 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Dry color pigments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면 이 두 번째 문장 구조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요 밑에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밑줄을 그어봐 그랬더니 학생이 이제 주절의 밑줄 그어진 게 여기 dry color pigments 그 다음에 이제 삽입된 관계사절을 지나서 요게 이제 동사가 이어지는 주절의 동사 부분 마무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친 이 부분이 주절이고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부분의 중요 내용은 뭐냐? dry 색소가 지폐로 하여금 열이나 화학약품에 관한 저항력을 갖게 해줍니다. 이게 지금 주된 내용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글 자체가 지폐를 만드는 과정에서 색소라는 재료를 설명하고 있고 이 색소가 지폐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게 더 중요한 정보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에세이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중요한 내용은 주절 이쪽에 담긴 요 세 번째 문장 패턴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문장도 맞는 문장이고 세 번째 문장도 맞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문장의 내용 중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주인에게 둔다 라는 걸 안다면 주인에게 중요한 내용을 담아주는 문장 구조가 더 맞겠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문장 구조는 이 세 번째 문장 구조였어요. 오케이, 세 번째 문장 구조.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문장 구조도 우리가 조금 더 쳐낼 걸 쳐내자라고 해서 우리 그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는 동시에 같이 생략해도 괜찮죠. 예, 분사 구문의 원리에 의하여 요거를 지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동사 allow도 만약에 우리가 make라는 동사를 활용을 한다면 그 뒤에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반영한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실게요. 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Bright color pigments는 in the form of 뭘로 되어 있냐면 아주 그 미세한 insoluble powder로 되어 있는데 그 콤마 사이에 부가 설명 집어넣고 이제 주된 내용의 동사가 들어가죠. 페이퍼 머니를 지폐를 열과 케미컬에 resistant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make 목적어를 이제 여기다 형용사 집어넣어서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라고 해도 괜찮죠? 예, 그래서 allow를 또 make로 바꾸면서 이 문장 구조가 뒤에 상당히 심플해졌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하나 더 학생한테 알려준 게 이렇게 쓰이는 동사가 하나 또 있습니다.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 우리 make라는 동사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render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도 조금 포멀하기 때문에 요 아카데믹한 어떤 글에서는 꽤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make도 이미 아는 거니까 좀 동사를, 단어를 좀 이제 하나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학생에게 렌더까지 알려줘서 저희가 결국 이제 손질한 문장이 최종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맨 위에 있던 원래 학생이 적었던 오리지널 센텐스를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실래요? 읽어봐도 차이가 나겠네요. 그죠? 아까 이 내용 읽을 때 벌써 bright color pigments are color pigments 여기부터 되게 장황했거든요. 그죠? 이건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안 읽을게요. 이거를 손질한 지금 요 컴팩트한 형태의 문장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Bright color pigments in the form of a fine insoluble powder render paper money resistant to heat and chemicals. 되셨어요. 내용 손실 하나도 없이 이렇게 압축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굳이 주저리 불필요한 걸 넣어가면서 두 문장으로 쪼개서 이렇게 적으면 이게 이제 바로 장황하다는 지적을 받는 문체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제 장황하다는 게 뭔지,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문장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좀 오셨나요? 일단은 문장 안에 군더더기가 없어야 하고요. 또 문장 구성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문장 구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영어의 문장 구조에 대한 문법적 지식도 좀 깊이 있고 폭이 넓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자, 오늘 강의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았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